자,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지역의 주민 참여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지역의 주민 참여가 모두 다 잘 일어난다면 참 좋겠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아마 지역의 문제는 쉽게 잘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역의 주민 참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데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그 일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예주인의 학교 앞 통행로에는 차가 많이 다녀서 어린이들이 굉장히 다니기가 불편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봤을 때도 이들 굉장히 위험해 보이죠. 학교로 건너려면 횡단보도를 도대체 몇 군데를 건너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어, 그러니까 학교가 참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게 섬같이 잘 되는데 여기 이렇게 예상하다 보면은 이 자리를 보고 예상을 해보면 아무래도 사고가 많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지역 주민 사람들은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에 불법으로 주차된 차들 때문에 아이들이 걸어갈 길이 없어요. 네, 먼저 일단은 불법 주차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그죠? 여기 보면은 요 지역 이쪽을 보면은 생각보다 진짜 이렇게 불법 주차된 차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인도에 걸쳐 놓으면 차들 다니게 해 놓는다고 인도에 걸쳐 놓게 되면 생각을 해봐요. 아이들이 일로 다녀야 되는데 여기 차가 막고 있으면 사람이 차도로 다니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한번 살펴볼게요.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는 울타리가 없어서 위험해요. 근데 봤을 때도 우리 학교 앞에도 있죠. 그죠? 이렇게 울타리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죠? 혹시나라도 차가 절대 넘어올 수 없도록 이렇게 울타리들이 선생님이 알기로는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없죠. 이게 통학로인데 아무리 봐도 이런 게 통학로고 여기가 통학로인데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문제는요. 달리는 차에 부딪힐 것 같아서 무서워요. 음, 그렇죠. 이거 특히 저학년들도 그렇게 생각하죠. 차가 오면 움찔움찔 놀래잖아요. 근데 횡단보도가 있긴 한데 횡단보도로 걷는 차들이 계속 통행하는 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횡단보도가 많은 것 자체가 아이들한테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차들이 규정 속도를 지키지 않고 빠르게 달려서 무서워요. 그렇죠. 특히 뭐 우리 학교 주변도 이제 차가 좀 많은 편이긴 한데 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요새 신설이 된 거 알고 있죠. 그죠? 그 의무적으로 이제 강제적으로 좀 더 강화됐는데 어, 사실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바쁘게 되면 도로에서 어느 정도 속도를 내는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차랑 사람이랑 부딪히면 차가 조금만 속도를 내도 사람한테는 엄청난 피해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른들도 피하기 힘든데 아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죠? 더 무섭겠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런 길이 반드시 건너가야 되는 길이라면 그렇죠. 위험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불법 주차 문제, 그죠? 그 다음에 그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울타리 문제, 그 다음에 여기 두 친구의 문제를 묶어서 차들이 너무 많고 차들이 너무 빨리 달린다라는 문제 이런 것 등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런 문제점이 나왔으면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을 분석하고 실제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역의 의견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지역 주민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그죠? 등하굣길을 안전하게 만드는 방안을 찾자라고 해서 주민 참여의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대표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볼 건데 지역 주민들의 얘기를 한번 듣고 난 뒤에 우리가 이야기를 계속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학로 문제 해결 방안과 이에 대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등하굣길에 생기는 위험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우리 지역 주민 중 일부만을 위해 이렇게 회의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역 주민이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학생들은 학교 앞에 차가 많아서 불편한 점을 도청 누리집에 올리면 어떨까요? 학부모가 모여서 학교 앞에 불법 주차를 하지 말자는 캠페인을 하면 어떨까요? 서명운동으로 사람들이 불법 주차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불법 주차 차량을 단속하고 주차 방지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봅시다. 네, 여러 인물들의 우리의 얘기를 듣고 회의를 해봤는데, 이 중에서 혹시 좀 그랬다, 이건 좀 아니지 않아? 라는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죠. 여기 지역주민 1번과 지역주민 2번이신 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지역주민 첫 번째 분 같은 경우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할 수 있어? 라는 의문을 제기했죠. 이런 지역 문제 해결, 교통 문제 해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에게 맡기겠다라는 건데, 이거는 그쵸, 이게 떨어지는 거죠. 참여 의식이 부족합니다. 왜? 지역의 문제는 누가 가장 잘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지역의 문제를 가장 잘하는 건 지역 주민이라 그랬잖아요. 지역 주민이 나서서 하지 않으면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든지 다 알아서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직접 내가 나서서 뭐를 요청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거, 자기의 권리는 스스로 찾아내야 되는 거죠. 지역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역에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무조건 공공기관이 다 해결해 줄 거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실제적인 일은 공공기관이 하겠지만 우리가 나서서 먼저 요청하고 이야기하고 문제 제기하고 그거에다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해서 공공기관을 움직이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냥 할 때까지 그냥 해주겠지라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 지역주민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과연 우리 문제인가? 라고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일부잖아요. 등교하는 학생들은 일부잖아요. 그렇죠. 잘 생각해보면 지역 주민들 중에 아이가 초등학교에 다니지 않거나 아이가 학교에 다니지 않으면 이 문제랑 전혀 상관이 없어. 그 사람들한테 오히려 중요한 건 어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오히려 차량이 빠르게 달릴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거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분한테 부족한 건 뭘까요? 그렇죠. 공동체 의식입니다. 왜? 이분은 그냥 어른이 됐을까요? 아닐 겁니다. 이분 어떻게 됐죠? 그죠? 어린이 과정을 거쳤고, 어린이에서 청소년 과정을 거쳤고, 청소년 과정에서 어른이 됐는데, 그럼 그 과정 동안 과연 이분은 학교를 안 다녔을까요? 다녔겠죠. 그동안에 그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발생했던 수많은 문제는 누가 해결했을까요? 그죠? 다른 그 당시에 어른이셨던 분들이 했겠죠. 그리고 우리 지역을 같이 살아가는 입장에서는 이제 내가 그거를 받았으면 그 뒤에 아이들에게 그런 걸 제공해줄 의무가 있는 거죠. 일종의. 나는 혜택은 다 받았는데 이제 끝났어. 그러면 나는 안 해.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이기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런 태도보다는 이게 지역의 사람들의, 여러 사람들의 문제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분의 말처럼 일부의 문제를 가지고 하냐라고 했을 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느 두 집이 다퉜어. 이 두 집이 서로 다퉜습니다. 왜? 이 두 집에 여기 가운데 빈 공간이 하나 있는데 여기 주차 공간을 누가 쓰겠냐고 이 둘이 다퉜습니다. 그렇다고 이 둘의 문제를 가지고 뭐 지역 회의를 한다. 그러면 이분처럼 얘기할 수 있죠. 이건 이 두 집이서 해결해라. 이렇게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런 집들이 두 집이 아니라 마을 공터가 하나 있어. 근데 여기 관련된 집들이 한두 개가 아니야. 몇 개야? 대략 한 100개가 정도. 근데 맨날 여기서 싸워. 어떻게 주차를 할 거냐. 그럼 이건 지역 문제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지역 문제라고 보아서 이렇게 회의를 한다라면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모두 다 내 문제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을 갖고 참여하는 것이 좋죠. 그게 바로 우리가 지역의 주민 참여의 바람직한 태도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모두 다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참여하고 실현 가능한 다양한 해결책을 내놓아야지 지역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요,
이제 여기까지 해가지고 그동안 지역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지역 문제 해결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지역 문제는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들의 참여는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가에 대해서 배워봤었습니다. 이걸로 이제 우리가 거의 또 하나의 주제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주제 마무리와 이 두 번째 주제를 끝으로 해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3단원 지역의 공공기관과 주민 참여 전체도 다 끝났거든요. 전체 내용을 한번 복습하는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